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혼자 일상생활을 챙기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 때문에 걱정이 커지죠. 그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서 방문요양이나 데이케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적어도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처럼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60세인데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렵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분도 대상이 됩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둘째,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 전화로 신청 접수를 하는 방법. 넷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해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혹은 법적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의사소견서는 주치의나 가까운 병원 의사가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건강 상태나 치료 이력 등이 담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서류 제출이 끝나면 이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원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90여 개의 항목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은 어떤지,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살펴봅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평가를 하죠. 이 과정에서 실제 생활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면 정확한 판정을 받는 데 도움이 돼요.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내립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추가로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은 혼자서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경우, 5등급은 일상은 가능하지만 치매로 인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거동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길을 잃는다거나 약을 챙겨 먹지 못한다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 될 수 있죠.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라는 것이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간보호 즉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세수하고 밥 먹는 게 조금 힘든 어르신은 주 3회 정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거동이 많이 불편하다면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혈압, 혈당 같은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데이케어 센터도 많이 이용하세요. 데이케어는 낮 동안만 센터에서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차량으로 모시러 오고 낮 동안에는 식사와 목욕,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나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낮 동안 데이케어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게임이나 미술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고 어르신도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도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생활이 전혀 어렵고 가족도 돌보기 힘든 경우라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비용이죠. 장기요양보험은 전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을 하루 3시간 받는다면 전체 비용이 약 5만 원일 수 있는데 그중 본인 부담은 15% 정도예요. 즉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 부담금도 면제돼요.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주 5회 방문 요양, 주 2회 데이케어, 월 1회 방문 간호,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지죠. 이 계획에 따라 공인된 요양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지원도 있어요. 복지용구란 보행기 지팡이, 욕창 방지 매트리스, 전동 침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면 보행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둘째, 서류를 제출하고, 셋째, 공단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넷째, 등급 판정을 받고, 다섯째, 서비스 계획을 세운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흐름이에요. 혹시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등급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조사 당시 상태가 좋아 보여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세 김 어르신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도 있고 집을 자주 나가 길을 잃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고 방문조사 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주 3회 데이케어를 다니며 치매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2회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가사와 신체활동을 도와줍니다. 가족들은 한결 부담이 줄었고 어르신도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82세 박 어르신은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습니다. 등급 신청 후 2등급을 받아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매일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아침마다 와서 세수와 옷 갈아입기 식사 준비를 돕고 복지용구로 전동 침대를 지원받아 훨씬 편리하게 생활하게 되었죠.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으로 치매관리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받고 중증 거동 불편이라면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방문간호나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신청 전에는 어르신 상태를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밥을 혼자 드셨는지, 어제는 약을 제대로 챙기셨는지, 화장실은 스스로 다녀오셨는지 기록해두면 조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평소 진료 기록이나 약 복용 내역도 챙겨두세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질병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조사를 거쳐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데이케어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든든한 울타리예요.
혹시라도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돌봄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든든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